네, 이제 세 번째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컨텐츠는 문화유산 AI로 다시 말하다입니다. 이 컨텐츠는 아티보를 활용하는 컨텐츠이고요. 학생들은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아티보가 카드의 글자를 읽어 챗 GPT의 설명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AI 도슨트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설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AI가 만든 답변을 조사 자료와 비교하며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AI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검증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환의 앞부분부터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과 연계 부분인데요. 교과 연계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정보와 기술 과정을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아티보의 이미지, 글자 인식과 생성형 AI, 코딩 활동으로 연결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를 간단히 보면은 문화유산의 배경과 가치를 조사한 뒤 그 자료를 활용해서 AI 도슨트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AI가 만든 설명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문화유산 학습과 AI 활용 태도를 함께 다루는 구성입니다. 첫 번째 활동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이제 문화유산의 사진 일부를 보고 무엇인지 추리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모양이나 색깔, 재질, 무늬 같은 단서를 찾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해봅니다. 유물의 일부 모습만 보면은 사람도 정확히 맞히기가 어렵죠. 그 점을 인지하면서 아티보에게 문화유산 사진을 보여주며 AI는 문화유산 사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그래서 아티보의 이 비전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데요. 요거는 바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티보를 이용하려면은 아티보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아티보를 연결을 할 건데요. 아티보는 이제 모바일 핫스팟을 통해서 제 기기와 함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윈도우 버튼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여기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기 모바일 핫스팟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네트워크 속성을 아티보와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속성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위에 PPT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여기 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티보 상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아티보고요. 각각의 아티보마다 이 정보가 다르니까 자기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속성에서 편집을 클릭하고 제 네트워크 이름을 입력을 할게요. 저는 큐브로이드 2148. 제 아티보는 큐브로이드 2148이고요. 비밀번호는 1234567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대역은 항상 2.4기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과 암호는 공백과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대소문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핫스팟을 켜주세요. 핫스팟을 켜주시면은 이제 절전이 켜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절전이 켜져 있다면은 꼭 절전을 꺼주셔야 합니다. 아티보가 잠깐 연결이 끊겼을 때 이 절전이 켜져 있으면은 모바일 핫스팟도 같이 꺼지기 때문에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전 항상 꺼주신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핫스팟이 이제 켰으니까 아티보를 한번 켜서 연결을 해볼게요. 아티보에는 헤드와 바디에 두 가지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 따로, 바디 따로 연결되는데요. 둘 다 연결하려면 두 개 스위치 모두 켜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연결된 장치에 지금 장치가 나타났죠? 지금은 하나만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헤드와 바디 따로 연결하기 때문에 헤드 하나, 바디 하나, 총 두 개의 장치가 이 연결된 장치 목록에 나타나야 하고요. 그럼 이 연결된 목록 장치에 나타났는데 실제로 아티보와 연결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까 방금 아티보가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디 연결 성공 이런 뜻이고요. 지금 아티보를 보시면은 환하게 웃고 있죠? 웃고 있으면은 헤드 연결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직접 비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이 로그인 정보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박스에 똑같이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큐브로이드 2148 큐브로이드.com 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고요.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줍니다. 패스워드가 이제 틀리면 로그인 안 되겠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스크래치 AI 나의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아티보를 코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어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 교환들은 항상 커리큘럼에 다 코드를 올려놔요.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저희가 만드는 이 문화유산 AI로 다시 말하다. 이걸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면은 이제 나이 프로젝트로 넘어오거든요. 이 복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PPT에서 봤듯이 유물 사진을 보여줬을 때 AI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기로 했었죠. 저는 여기 이 첨성대 사진을 아티보이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머를 한번 넣고 인식할 코드를 클릭을 하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했을 때 네, 아티보의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고 사진을 찍었고요. 네, 지금은 이 유물 사진을 정확하게 유물 사진만 보지 않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티보 AI는 사진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여줬을 때 각도를 조절해서 어떻게 잘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걸 봤을 때 탑만 인식하면서 GPT한테 물어보고 비전을 분석하고 이렇게 아티보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진은 탑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상단에 창문이 있는 형태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아티보는 이 첨성대 이 사진에 보이는 색이나 형태, 구조를 설명할 수 있지만 사진에 보이지 않는 시대적 배경이나 의미까지는 항상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유산을 소개할 내용을 GPT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할지,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길이와 말투로 답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질문을 바꾸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커리큘럼에서 코드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한번 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동대학로는 어느 시대 유물이야?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동대학로는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에요. 금동대학로는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에요. 라고 하네요. 근데 저희는 알죠. 금동대학로는 백제시대 유물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AI도 올바르지 않은 답을 낼 수 있다. AI가 내는 답은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라는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이 위의 질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신라시대의 몇 가지 유물들을 소개하는 도슨트처럼 중학생에게 소개시켜줘.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신라 시대에 극관, 와당, 석탑이 있어요. 예쁘고 특별한 유물들이죠. 네, 신라시대의 금관, 와당, 석탑이 있어요. 예쁘고 특별한 유물들이죠.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넣어야지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실습을 통해서 AI의 설명이 정답이 아니고 확인하고 다듬어야 할 좋은 말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AI 도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여줘야 되고 질문도 정확히 잘 해야 되고 만약에 틀린다면 확인하고 우리가 그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문화유산 조사와 AI 기능을 살펴본 뒤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만들기 활동으로 이어갑니다. 이 교환에서는 일단 문화유산, 아티보가 문화유산 이름을 읽고 GPT에게 설명을 요청한 뒤 그 요청 답변을 받아서 아티보가 음성으로 안내하는 AI 도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사한 역사 내용을 AI 기능과 블록 코딩으로 연결해보는 실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슨트를 만들기에 앞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면은 글자를 인식하고요. GPT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도슨트 AI 아티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슨트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한데요. 차근차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AI 아티보가 글자를 인식해서 GPT에게 질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글자가 들어간, 유물의 글자가 들어간 문화유산 카드가 필요합니다. 문화유산 카드는 글자를 크게 쓰고 또렷하게 보이고 한 카드에는 하나의 글자만 넣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이름과 설명 대상, 포함할 내용, 말투와 길이 등을 조합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이 질문을 만들고 만약에 글자를 읽지 못했을 때, 카드에 있는 글자를 읽지 못했을 때의 안내 멘트도 준비합니다. AI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행동을 알려주도록 구성하는 것까지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는 작성이 다 되어 있죠. 저는 그럼 코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클릭했을 때 LCD 그림판을 열어요. LCD 그림판이 뭐냐면 저희 아티보의 새로운 기능인데 LCD
그림판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막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LCD에 전송을 하게 되면은 LCD 화면에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이 전송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는 도슨트 큐비의 표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려보고 보여주고 그 다음은 안녕하세요, 도슨트 큐비입니다 라고 아티브 화면에 스크롤 되면서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능이어서 아티브 뉴 카테고리에 있고요. 이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저장된 그림을 여기서 표시 안 해요. 아까 우리가 아티보 얼굴을 그렸던 것을 여기서 표시를 해주고 이제 핑크색 움직이기 동작을 합니다. 이 핑크색 움직이기 동작은 무엇이냐면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기 함수를 가보시면은 아티보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터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움직이기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로봇이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다음은 이제 문화유산, 문화재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이름을 문화재로 만들고 저희가 인식할 첨성대, 금동대학로, 수렵도 이걸 리스트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트는 여러 정보를 순서대로 담아두고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쓸 수 있고 그 전체를 꺼내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먼저 리스트를 보여준 다음에는 아티브가 특수 효과음을 재생하면서 이제 텍스트를 인식하겠다라는 알림음을 알려줍니다. 이 과정은 3번 반복하게 되죠. 네.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인식값의 길이가 0 이상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0 이상이면은 인식했다 라고 판단하고 그 인식값이 첨성대인지 금동대학로인지 수렵도인지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요. 만약에 0보다 작다, 0이다 이러면은 인식하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글자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동작도 저희가 설계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라고 아티보가 이제 말하게 되겠죠. 글자를 인식했다면 비교를 하겠죠. 첫 번째 조건은 텍스트 인식 값이 첨성대를 포함하는가입니다. 정확히 한 글자라도 다르면 그냥 아예 틀린 것보다 그냥 다른 글자가 함께 읽혀도 이 핵심 이름을 찾도록 한 구조이고요. 만약에 인식을 했다면은 아까 만들었던 문화재 리스트에 이 첨성대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 신라와 첨성대를 결합해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GPT한테 질문을 하고 GPT 답변을 받아서 아티보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성대는 신라 유물이니까 신라와 결합하고 금동대학로는 백제와 결합하고 수렵도는 고구려와 결합해서 질문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한번 이 전체적인 동작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코드를 한번 실행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할 코드를 클릭을 하고 그럼 LCD 그림판이 열리죠? 아까 지웠던 거 지우고 저는 도슨트니까 아주 똑똑한 안경 쓴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안경 쓰고 웃고 있는 캐릭터를 아티보 도슨트 큐비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완성하고요. 이제 텍스트 안녕하세요 도슨트 큐비입니다. 라는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다음에는 제가 아까 그린 똑똑한 이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티보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늦어서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아티보가 인식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를 말해요. 이번에는 잘 한번 인식을 시켜볼게요. 효과음이 나오고 인식을 시킵니다. 네, 이번에는 첨성대를 잘 인식했네요. 이제 첨성대, 신라 첨성대의 시대 기능 중요한 거를 알려줘 GPT한테 때는 신라 시대 질문하고 답을 받아서 얘기를 하죠. 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이니까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줘. 네, 이번엔 수력도를 인식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이게 리스트에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저장된 것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라는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됩니다. 네. 요 아티보의 동작을 한번 실행하시면서 이 히스토리를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타이밍이 늦어서 인식을 못 시켰죠. 왜 아티보가 왜 인식을 못했다고 하지? 라는 것을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늦어가지고 카드를 잘 인식을 못해서 글자를 못 봤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티보한테 인식을 시킬 때는 각도와 거리와 그런 것이 중요하다. PT 보시면은 좋은 AI 도슨트는 사람이 완성해요. 잘 보여주기. 잘 보여주기와 질문 정확히 잘하기. 확인하고 고치기. 저도 타이밍을 못 잡았던 거를 이제 잘 잡아가지고 고쳤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걸 다 해봤고요. 이제 심화 활동이 있는데요. 심화 활동에서는 새로운 문화유산 카드, 새로운 문화유산, 경복궁 같은 이런 새로운 문화유산을 조사해서 카드와 조건, 질문을 추가하고 아티보가 설명하도록 도슨트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끝나면은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업의 핵심은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에 입력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답변을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AI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AI가 틀릴 수도 있다를 알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확인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AI의 답변을 교과서나 조사 자료와 비교에 빠지거나 틀린 내용을 찾아보고 질문을 수정해서 다시 실행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학생들이 AI 답변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면서 질문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컨텐츠까지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